안녕. 자, 우리 오늘은 2학년 1학기 과정 함수 1참수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단어를 이제 처음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 함수를 처음 딱 맞닥뜨리실 텐데, 이 함수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뭘 함수라고 부르냐? 어떤 두 개의 변수, 문자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 이게 함수야. 그냥 관계라는 말을 함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함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려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꼭 만족시켜야 돼. 그 조건이 사실 중요한데,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가를 수 있는 그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x가 하나가 딱 정해졌어. 두 문자라고 했죠. x랑 y라고 합시다. x가 하나 딱 정해졌어. 근데 집중 안 하실 거예요? 함수가 뭔지 압니까? 그럼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 항상 말씀드리듯이 나는 이 수업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희생을 강요하고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다고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들으면 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더 한 번 더 가르쳐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이미 그걸 한 번에 이해한 사람에게는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건 민폐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함수는 뭐라고? 두 문자 사이의 관계라고. 근데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함수라고 불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 어떤 문자에 어떤 숫자가 딱 정해졌어. 근데 그 숫자에 대해서 대응하는 값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뭐 x가 1일 때 y가 뭐에 대응되니? y의 값 뭐에 대응되니? 했더니 그때는 없어. 하면 일단 얘는 함수가 아니야. 무조건 대응돼야 돼. 대응이 안 돼서는 안 돼. 일단 이게 조건인데,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x가 하나 딱 정해질 때 무조건 대응된다고 했잖아. 무조건 y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개가 대응되어서는 안 돼. 꼭 한 개만 대응이 되어야 돼. 뭔가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근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보다 1 큰 수 y, xy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x보다 1 큰 수 y, xy는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1일 때 y는 얼마야? 2. x가 2일 때 y는 3, x가 3일 때 y는 4, x가 10, 11, x가 100, 100, x가 50. 51. 그렇지. 내가 x에 뭘 정하든지 간에 y 값이 무조건 하나. 그리고 반드시 대응이 될 거라는 게 확실시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x보다 2배 더 큰 수 y, xy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x보다 2배 더 큰 수 y, x의 2배 y. 자, 이렇게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x1, 2, x2, 4, x는 10. 20. 그렇지. 이것도 역시 x가 하나 딱 정해지면 y가 하나씩 유일하게 결정될 거라는 게 확실시 되죠.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보다 5 작은 수 y, x보다 5 작은 수 y, xy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10일 때 y는 5, x가 20일 때 y는 15, x가 30일 때 y는 25. 자,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함수. 틀렸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함수일까 아닐까? y가 x보다 우리 작은 네, 맞아요. 일단 자연수. 맞아. 왜 함수가 아닐까? x가 1일 경우 오케이, 잘 찾았어요. x가 1일 때 y 값이 뭡니까? 마이너스 아니라니까? xy는 자연수라 했잖아. x가 1일 때 y 값은 뭡니까? 없어요. 자연수 중에서 없잖아. 없다고. x가 하나 딱 정해졌는데 y가 결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주 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x가 하나가 딱 정해질 때 y가 하나로, 그리고 반드시 결정되어야만 함수라고 할 수 있겠구나. 자, 다른 예시 볼까요? x의 배수 y, xy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x의 배수 y. 이거 함수일까 아닐까? x가 하나 딱 정해졌을 때 y가 하나 결정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닌가요? 네, 왜 아니죠? 예를 들어 x가 10일 때 배수가 여러 개. 그렇지. x가 10, 그럼 y는 10, 20, 30, 40, 50 여러 개가 되는데 이게 함수 아니라고. 자, x가 5, 그럼 5, 10, 15, 20 함수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의 배수 y 이거는 이제 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x의 약수 y 이건 함수일까요? 일 수도 가는 수도 있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게 함수다 아니다라고 둘 중에 하나로 명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신 거는 x가 1일 때는 하나가 대응되니까 이건 괜찮고 x가 2일 때니까 x는 2일 때는 두 개 대응되니까 이건 아니고 그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구나.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그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x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 y가 무조건 하나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지금 너가 말하듯이 이 x에서는 하나가 대응되지만 저 x에서는 하나가 대응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대응되고 세 개가 대응되고 10개가 대응되고 그러면 x 하나에 y가 하나 대응되는 관계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함수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여학생이 한 명 있고 남학생이 3명 있어요. 자, 이 방에 있는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거 맞다고 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방에 있는 학생은 남학생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방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남학생이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는 그때 상황과 맥락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전부가 다 그래야 하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거 하나만 만족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따져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어쨌든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x의 약수의 개수 y, x, y는 자연수. x의 약수의 개수 y, x, y는 자연수. 이건 함수일까요? 아니, 그럼 왜 아니라 생각합니까? 다른 식이나 뭐 약수가 그럼 x가 10일 때 y 얼마? 너무 약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요? 약수의 개수. 자, x가 10일 때 y 얼마? 10. 그러니까 y는 얼마? 4, x가 5, y는 x가 1, y는 잠깐만, x가 5일 때 1이라고. 2요. 2. x가 1, 1, x가 4. 3. 자, 이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네, 함수 맞습니다. 약수의 개수라고 했잖아. 물론 약수는 여러 개겠죠. 약수는 여러 개겠지만 그 약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단 하나의 숫자로 결정될 거 아니야. 뭐 이거 3개면은 3, 4개면 4. 난 개수라고 했으니까. 약수라고 하지 않고 약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살짝만 바꿨는데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더할 때는 또 함수였고 뺄 때는 함수가 아니었듯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x, y는 자연수가 아니라 x, y는 정수라고 하면서 x보다 5 작은 y라고 했다면 그럼 그건 함수일까 아닐까? 그럼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시를 얘기해보세요. 시작!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답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 대답은 대답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그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찍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의 의미와 목적이 뭐예요? 사고력 신장, 판단력 신장, 추론력 신장, 어떤 우리의 능력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말하는 그 횟수가 그게 공부에 직결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미적분 문제를 딱 내밀고서 자, 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몇 번이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찍었어요. 그래, 너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찍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한 명은 운 좋게 레벨업이 됐을까요? 어쨌든 한 사람은 정답을 맞았을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정답이겠죠. 뭐 예를 들어 답이 4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4번을 말한 사람이 레벨업이 됐을까? 그 미적분을 공부하게 됐을까? 그러니까 찍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발전을 하는 거지, 판단을 내가 하지 않고 답만 맞췄다는 이유로 발전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답을 말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유 있는 답을 말씀하세요. 방금 전에 너가 1초 만에 생각도 없이 아니요라고 했기 때문에 난 그 이유를 물어봤던 거야.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건 내가 제일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빠르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하십시오. 발전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y는 x보다 5만큼 작다. y는 x보다 5만큼 작다. xy는 자연수다. 이거 함수였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죠. 이유가 뭐였어요? x가 1일 때 y가 대응되는 게 없었으니까. xy는 정수. xy는 정수. 이렇게 문제를 조건을 바꿔내면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함수가 맞나요? 어떤 x를 정해도 y값이 결정됩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건만 살짝 바꿨다는 이유로 함수가 아니었던 게 함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볼 뿐. 그래서 어떤 x가 딱 정해짐에 따라 y가 무조건 반드시 단 하나로만 결정되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게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 두 변수 xy에 대하여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오직 하나씩,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가 있을 때 y를 x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함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함수의 예,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이것도 가능해요. y는 x보다 2배만큼 더 크고 3만큼 더한 거. 자 그럼 x에 내가 뭘 정하든지 y값이 무조건 계산되죠. 자연수로 제한을 시켜두든 정수로 제한시켜두든 아니면 유리수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이 세상 모든 수를 다 생각해봐도 x 하나에 따라 y가 여러 개가 대응된다거나 y가 대응이 안 된다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생긴 모습을 보세요. 이거 뭐야? 그렇지, 1차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이름 붙일 거냐면 1차 함수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게 바로 다음 개념. 개념 2 잠깐 넘어가셔서 개념 3. 1차 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이런 녀석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다시 개념 2로 넘어올게요. 자, 함수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함수값.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봐봐. 이건 함수라고 했죠? 이거 함수야. 자, 내가 정하는 것이 x야, y야? x죠. 그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x야, y야? y죠. 그래, 똘똘이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x를 정해주면 이 함수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그런 문제 본 적 있었을 거예요. 무슨 뭐 마법 상자에 집어넣었는데 뭐 3이 여기에 뭐 곱하기 2가 되어서 뭐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들 초등학교 때 많이 풀어보셨죠? 이게 함수입니다. 내가 x가 3일 때 그 대응 관계에 의해서 어떤 값이 튀어나옵니까?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함수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줬었던 거예요. 그 행위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x가 1일 때 y값이 얼마야? 이 규칙대로라면. x가 2일 때 y값이 얼마야? 이 규칙대로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죠. 어쨌든 얘는 내가 정해주는 값이고 얘는 그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함수값이라는 걸 공부해요.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것은 함수의 값이라는 소리겠죠. 함수의 값이라는 소리입니다. 함수값이라는 건 함수의 값이야. 조금 더 의역하자면 함수로부터 나온 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함수에 의해 적용되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함수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정하는 x값을 뜻하는 걸까? 아니면 결정되는 y값을 뜻하는 걸까? x겠습니까? y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y가 함수값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맞아요. 함수값은 y값입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x는 1일 때 함수값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그걸 대신 줄여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x가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5. x가 2일 때 함수값은 7. 이런 식으로 우리가 x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직접 계산을 통해서 구해내보면 된다. 그게 함수값이다. 근데 그것조차도 말하기가
쓰기가 불편하고 귀찮아서 이걸 한 번 더 줄입니다.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 f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x로 이루어진 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x를 이용해 만든 식, x를 이용해 만든 식. 이해됐어요? 네. 그것은 2x 플러스 3이다. 그때 y는 fx. 자, 요렇게 이 함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하고 불편한데요. 그럴 수 있겠죠. 두 줄로 표현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역할 분담을 좀 확실히 한 겁니다. 우리는 x랑 y 사이의 함수를 이야기할 건데 그때 fx가 무엇이냐면 2x 플러스 3이란 녀석이야 라면서 조금 더 정교하게 끊고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f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 값을 나타내는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음이 fx일 때 우리는 f 삐리리라는 것으로 함수 값을 논하곤 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x가 1일 때 함수값 그러면 f1, x가 2일 때 함수값 f2, x가 3일 때 함수값 f3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할 거예요. 이해하기는 쉽죠? 자, 그럼 f3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x가 3일 때 함수값 y값이 얼마입니까? 라는 소리예요. 얼마예요? 계산해 보시면 9. 그래서 얘는 답이 9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그냥 이건 약속이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fx가 2x 플러스 3일 때 f3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fx가 2x 플러스 3일 때 x가 3인 경우에 이 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때 계산해 보시면 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 이해됐다 손?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해 볼게요. 천천히 갑시다. 함수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 뭐 다 메모 되신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면서 이런 표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적용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예시,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표현들 다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했었던 얘기, 뭐 메모할 거 메모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여기에 있는 예시나 아니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조그만 글자 같은 것들도 다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내가 이거를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너무 단순해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예제 보면서 예시 보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 읽어가면서 왼쪽에 나와 있는 개념 체크에 박스에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A가 나중에 3년 뒤에 공부를 잘할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대충 그냥 건너뛰고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있는 B가 나중에 3년 뒤에 공부를 더 잘할까? 이것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판단력 미스이신 분들은 공부해도 소용이 없겠죠? 자, 누가 더 공부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다 A가 공부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보고 B처럼 행동합니다. 웃기죠. 난 이게 너무 웃겨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야.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귀찮다는 이유로, 시간 없다는 이유로, 뭐 그냥 뭐 하기 싫다라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너무나 잘못된 길임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게 내가 인생 살면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야. 나는 사실 그거 감히 못하거든. 왜냐면 너무나 뻔하잖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런 것들 다 넘기고 그러면. 그치? 그 생각만 하면 그걸 무서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뻔한 그 미래가 A처럼 나타날지 B처럼 나타날지 여러분들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챙겨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귀찮음은 다 극복해내시면서요.
보다가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고요. 자, 다들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까 뭐 나머지 문제 푸는 건 이따가 백지 테스트 하기 전에 미리 싹 다 풀고 나서 백지 테스트 풀어볼 수 있도록 백지 테스트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의 메인 콘텐츠인 1차 함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를 1차 함수라고 했다고? 네, 1차식을 이용해서 이제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걸 이제 1차 함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y는 x에 대한 1차식, 즉 ax 더하기 b, 이게 이제 전형적인 1차식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시법인데 ax 더하기 b, x에 대한 1차식, y는 x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정상적인 1차식이 되려면은 당연히 a의 값이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a가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얘가 사라지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1차식이 될 수 있겠어요? 1차식이 안 되니까 1차 함수조차도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는 0이 아니야 라는 이 표현을 보고 이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거를 가지고 꼭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기억, 암기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면은 a, b는 상수, a, b는 상수, 이 상수라는 표현들을 제법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상수라는 표현을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이 상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별 내용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상수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분명히 이제 a랑 b라는 문자로 써졌잖아요. 문자. 근데 이 문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숫자예요. 고정되어 있어. 얘가 뭐 1이든 2든 3이든 뭔가 고정되어 있는데 아직은 자 좀만 더 집중하자. 안 그러면 일어서서 수업 듣게 할 수밖에 없어요. 손도 뒷짐지게 하고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 그치? 서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두 가지. 자, 변수라는 것은 이제 문자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인데 아직 내가 몰라서 아직 그 숫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어쩔 수 없이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걸 그냥 내가 아직 몰라. 아니면은 그걸 어떤 숫자 하나로 딱 특정지어가지고 쓰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숫자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수라고 부릅니다. 상수. 그 다음 변수라는 것이 있는데 변수는 이름 그대로 변하는 숫자예요. 변하는 숫자.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는 숫자가 아니야. 시시각각 변해. 1수, 2수, 3, 4, 5, 6, 7, 8, 9, 10 언제든지 변해. 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변하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변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A, B는 상수고요. X, Y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A, B가 상수. 지금처럼 Y는 2X 플러스 3. 고정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직 몰라서 A, B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A, B는 상수라는 말이 거기서 써진 거예요. 근데 X랑 Y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X가 1일 때 Y는 얼마, X가 2일 때 Y는 얼마, X가 3일 때 Y는 얼마, X가 4일 때 Y는 얼마. 이 한 상황에서도 시시각각 계속 변하죠. 그래서 이름이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와 변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수, 우리가 그걸 상수라고 한다. 근데 그것을 아직 내가 잘 모르는 경우에는 미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것은 변수와는 좀 다른 형태의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뉘앙스의 차이만 느껴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ax 더하기 b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녀석을 1차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차 함수인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분명히 출제를 하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자, y는 2x 플러스 5 마이너스 2x. 자, 이거 1차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닐까요? 네, x가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자, 이거 1차 함수일까 아닐까? 왜 아니죠? 응, 2차식이잖아. 자, 그럼 얘는 몇 차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겠어요? 2차 함수. 잘했습니다. 이건 3학년 1학기 때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건 2차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뒤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1차 함수가 맞죠? x제곱이 서로 죽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3x 플러스 얼마? 2라는 것으로 계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형적인 1차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y는 x분의 1 플러스 1. 자, 이건 1차 함수일까요? 이거 1차식인지를 묻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1차식인가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왜 1차식이 아니라고 했죠? 1차식이려면 기본적으로 다항식이어야 돼요. 다항식. 근데 얘는 다항식이 아닙니다. 문자가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다항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분수로 표현, 문자를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한 식이다라고 해서 분수식이고요. 그러니까 분수식이지 다항식이 아니야. 다항식이 아니니까 1차, 2차, 3차를 논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1차식이 아니야. 그래서 얘는 1차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자가 분모에 있다. 그럼 일단 긋고 시작하세요. 그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반비례 관계 그거는 그럼 1차 함수가 아니었나요? y는 x분의 1 이런 거. 네, 1차 함수 아닙니다. 그거는. 선생님 y는 ax 그럼 이건 1차 함수인가요? 이건 1차 함수가 맞겠죠. 그치? 왜 ax 이거 1차식 맞잖아. 그치? 선생님 b가 없는데도 괜찮나요? 상관없죠. 1차식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b에 없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차 항이 있기만 하면 되죠. 걔가 대표로 그게 1차식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쵸? 네. 자, 궁금한 거 없습니까? 다 질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알까리한 거 있으면은.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이 함수를 처음 공부할 때 기준을 좀 잘 잡아야 돼요. 이 함수라는 것은 원래는 그냥 식에 불과했어요. 그냥 y는 2x 플러스 3, y는 x, y는 뭐 3x 마이너스 1, 1차 함수는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y는 x제곱 플러스 3x, 뭐 2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식으로만 존재했었던 게 그게 원래의 함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혹시 어렸을 때 그 수학책 같은 것들, 수학 뭐 만화라든지 뭐 교육 만화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양이랑 동양이랑 조금 그 수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가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세요? 이거 내가 우리 수업 때 얘기했나? 잠깐만, 나 근데 이거 충전기를 뗄게. 혹시 핸드폰 좀 뜨거워졌을까? 오, 엄청 뜨거. 자, 아무튼 동양과 서양의 어떤 그 수학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보자. 뭐 이건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열린 질문이죠. 한번 얘기해보자. 뭐 나 어렸을 때 수학 만화 좀 봤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가우스 뭐 이런 그 서양 수학자, 피타고라스 뭐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동양 하면 이제 보통 중국 아니면 저기 그 아라비아 상인들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아라비아가 어딘지 알아요? 아라비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곳, 그곳을 우리가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쪽도 이제 동양에 해당하죠. 약간 동서양의 그 중간 지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동양으로 취급하긴 합니다. 지금의 유럽이 서양, 지금의 아시아가 이제 동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동양과 서양의 수학의 어떤 그 포커스가 좀 달랐어요. 뭐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 뭐 그런 수학 교육 만화 같은 거 안 읽고 읽지 않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근데 대충 보면은 너네가 이제 많이 접했었던 게 서양 쪽에 있는 그 수학 역사를 다룬 그런 만화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그때 뭐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까? 문자 같은 거. 어? 문자 같은 거.
진짜 문자가 많았었어요? 아니었을 텐데. 그 구하기 쉽게 그리는 거. 좀 어떤 파트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소재가 뭐였어, 소재? 그러니까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괜찮아.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림 이런 식으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림. 그게 정답이야. 그림이 정답이야. 맞아. 서양의 수학은 그림이었어요. 도형, 기하였습니다. 동양의 수학은요? 여러분들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을 숫자라고 부르죠?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압니까? 무슨 숫자라고 부르는데? 네 글자가 앞에 붙어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합니다. 이거 아랍 사람들이 만든 체계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수체계가. 마방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방진? 없어요? 마방진은 중국에서 사용된 아홉 칸에다가 뭐 요즘으로 따지면 수도크 같은 느낌이랄까?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똑같은 9개 칸에다가 거기에 이제 숫자 채워놓는 거. 그게 마방진이야. 좀 타입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동양에서는 수 자체에 관심을 가졌어요. 수. 서양은 측량, 기하, 도형 이런 것들에 관심 가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었어요. 약간 동양 쪽은 상업이 많이 발달했어요. 물론 서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업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 양, 계산 이런 것들에 특화될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거기에 많이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마방진이라든지 방정식 같은 것들도 동양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탄생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좀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실제로 조선시대, 뭐 저기 명, 청 시대에도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막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재정 관리를 하고 그랬었던 그런 역사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 시험에도 수학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수를 가지고 뭔가 계산하면 신기하죠. 옛날 사람들은 다 주판만 딱딱딱 했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저기는 왜 측량과 기하가 발달했었느냐? 여러분들 이집트에 무슨 강 흐르는지 압니까? 나일강이 흐르죠. 그 나일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매년 어느 특정 시기만 되면 홍수가 납니다. 나일강이 엄청 긴데 아마 나일강 끝에서 끝까지 따져보면 아프리카 거의 중간 정도쯤부터 이제 저기 그 이집트에서 저 지중해로 빠져나가니까 거의 서울 부산을 한 15번 정도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의 길이랄까? 뭐 그만큼 길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그냥 물이 뭐 해서 이제 그냥 이집트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가 번성했었던 거예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전개 같죠? 물이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그 뭐 발전을 하나? 할 수밖에 없죠. 왜요? 땅이 걸려. 뭐라고요? 땅이 걸려. 땅이 막을 생각을 하니까 물이 범람을 하잖아? 저기에서부터 많은 유기물들이 내려와요. 땅이 농사를 지으면 원래 지력이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뭐 거기 안에 있는 영양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은 휴작기가 있어요. 뭐 한 2년 농사 지으면 1년은 또 쉬어야 되고 땅이 좀 재생산할 수 있게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지어버리면은 그냥 그 애초에 막 무슨 뭐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일강 주변에 있는 곳들은 그냥 뭐 범람을 하면 그날만 그냥 그 시기만 아이고 내 땅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그 땅이 기름져져. 뭐 그냥 그래서 이집트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강 옆에 있는 땅에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씨만 촥촥촥 뿌려놓으면 알아서 잘 자란대. 뭐 무슨 뭐 괭이질하고 뭐 소가 막 끌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물이 누락 하고 가면 그냥 씨만 푸락 뿌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 알아서 무럭무럭 자라. 그래서 그거 싹 다 뜯어가지고 갖고 간 다음에 다시 브라락 범람. 아이고 내 땅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면은 씨 뿌려. 그러니까 농사지는 뭐 힘들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그렇게 번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피라미드 세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농부들이 워낙에 또 할 게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할 게 없는 거야. 왜? 뭐 생각해.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 뭐 땅을 뭐 이렇게 뭐 그 무슨 뭐 괭이질하고 뭐 쟁기질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노동력 자체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씨 뿌릴 때 말고는 가만히 쉬는 거야. 할 게 없잖아. 심심하잖아. 그래서 이제 잠깐 돈 줄 테니까 벽돌 좀 날러.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일자리 창출로다가 이제 피라미드를 세웠다. 이제 많은 오해가 이제 피라미드는 노예들이 이제 동원되었던 어떤 그 정말 무자비한 그런 역사를 뭐 그렇게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벽화를 보시면은 뭐 어느 지역 농부 모임 막 이런 것들이 막 낙서로 되어 있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하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러니까 나라에도 막 돈이 남아도는 거야. 뭐 생산품이 뭐 많으니까 다 팔아 제끼면 되잖아. 그냥 다 팔아. 농산물 같은 거 다 팔아.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뭐해? 나눠줘야 되잖아. 그냥 나눠주면 이제 얘네들이 다 게을러지겠지. 돌이라도 날러. 돈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집트의 역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재밌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측량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범람을 해서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땅의 넓이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그 땅의 넓이를 보존한 채로 그 땅을 다시 측량하는 거야. 범람했으니까 땅의 경계가 다 허물어졌을 거야. 내 땅은 이만큼이었어, 너 땅은 저만큼이었어 라고 하면서 다 계속 이 땅을 매년마다 계속 수학 문제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하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서양의 학문은 이집트에서부터 비롯된 기하, 동양의 학문은 이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한 어떤 수, 이 기하와 대수가 서로 만납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기하와 대수,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관계로 콜라보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함수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수학 역사상 하나의 혁신적인 일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어.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면서 수학이 서로 만나면서 너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서로 합쳐보니까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1 더하기 2가 아니라 5, 10, 15 이렇게 되는 정말 이 엄청난 수학의 어떤 발전의 촉매제가 됐었던 폭발적인 힘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게 됐었던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탐구하는 겁니다. 함수라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함수가 우리 교육 과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함수. 아까 여러분들 그 딱 앉았을 때도 여기 써져 있었던 게 유리함수 써져 있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고등학생 수업했었던 거 유리함수.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 미적분이라는 거 공부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미적분이 다 함수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 책 이름이 그냥 미적분이야. 그것도 미적분이 1, 2로 이루어져 있어. 미적분 1, 미적분 2. 그냥 함수야. 그 책에는 함수밖에 안 나와. 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적 내용은 다 함수야. 그만큼 함수에 거의 뭐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받는 이 첫 스텝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 함수 자체는 동양의 수학이야. 그래프 같은 그 기하는 서양의 수학이야. 우린 분명히 몇천 년 전에 이 둘이 만나고 어떤 뭔가 혁신이 발생되고 그것들을 누려오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더 다양한 것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공부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내가 언제나 어느 함수를 가르칠 때나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제일 크게 강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는 이 첫걸음에서도 함수? 오케이,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야지, 판단해야지 라는 것들을 습관 들여놓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는 그래프 그리기 작업에 제대로 집중하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습관화하여 여러분들의 함수 공부에 늘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장대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남들 다 누리고 있는 대수와 기아의 만남을 그리고 그 콜라보를 너네만 오직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바보가 되지는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것은 y는 x라는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예요. 자, 우리 그래프가 뭐였었는지 그 정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그래프가 무엇이었죠? 네, 문자 사이의 관계를 참임을 나타내는 그 어떤 그 문자들 값들을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좌표평면 위에다가 점을 찍어 표현한 거. 오케이, 좋아요. 다들 이렇게 이제 약간 미숙하더라도 자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두 문자 사이의 관계 혹은 관계식을 참이되게 하는 문자의 값을 순서상으로 먼저 만들고 이게 스텝 1이었죠. 그리고 그걸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한 거. 그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늘 항상 x가 0일 때 y가 얼마, x가 1일 때 y가 얼마, x가 2일 때 y가 얼마,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가면서 그림을 그렸었죠. 다 기억나시죠? 바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 성실하게 잘 그리셨던데. 자, 그래서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했었던 행동이 그냥 순서상을 굳이 안 쓸게요. 그냥 말하는 족족 바로바로 찍으면 되니까 x가 0일 때 y는 얼마? 그렇기 때문에 몇 콤마 몇? 오케이, 0,0. 자,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얼마? 1. 몇 콤마 몇? 1,1. 자, 그다음 몇 콤마 몇? 2,2. 그다음 몇 콤마 몇? 3,4. 자, 그다음 그 사이사이에도 전부 다 점이 땅땅땅땅땅땅땅 찍히겠죠? 음소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y는 x라는 그래프로 그려봤었습니다. 그럼 y는 2x는 어떻게 그려졌어? y는 2x. x가 0일 때 y는 0. 자, 순서상 불러보자. 0,0 일단 먼저 찍고 몇 콤마 몇? 1,2. 몇 콤마 몇? 2,4.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해서 점들을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어보면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었죠. 자, y는 마이너스 x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x 점들을 찍어보면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고요. y는 마이너스 2x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을 점 찍어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a의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a의 절대값의 크기, a가 갖고 있는 고유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점점점 가팔라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y는 ax라는 것을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과 특징들을 다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무슨 점을 반드시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고 방향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a가 양수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오른쪽 위로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오른쪽 아래로 그려지고 우리가 오른쪽 위로 그려지는 걸 증가한다고 해? 감소한다고 해? 증가한다고 하고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다는 걸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대답하세요. 목소리 지금 내가 다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의 값이 점점 이제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진다. 자, 이제 본인만 이야기해 보세요. 자, y는 ax 반드시 지난 점은 어디? 네, a의 값이 양수일 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죠? 그럼 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세요? a가 양수일 때? 내가 왜 아까 그렇게 장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딴짓하고 안 듣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을 때 너 혼자 가만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다가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난다. 너한테만 단독으로 물어봤을 때 전혀 대답하지 못하는 상황. 이 5명 중에 오직 너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상황. 이 상황들이 누적되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팩트지. 몇십 개, 아니 몇십 개가 뭐야. 몇천, 몇만 개의 데이터를 다 종합해봤을 때 나타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결과. 내가 너한테 질문하기 전에 너가 나한테 뭘 했어야 됐나? 뭐 했어야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너가 모른다는 걸 드러내기 전에 너가 나한테 뭘 했었어야 됐지? 질문을 했었어야 되지. 근데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묻어가려고만 했잖아.
제대로 집중도 안 해, 듣지도 않아, 이해도 안 해, 이해도 못한 것을 확인할 생각도 안 해, 질문할 생각도 안 해.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 왜 앉아 있어요? 학생도 아닌데. 그냥 구경꾼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철저하게 해가지고 와달라고 강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득치 테스트도 쓰기만 했지 이해는 못한 채로 오셔가지고 내가 몇 번이나 퇴짜를 주지 않았습니까? 집에 보내는 그 조건으로 집에서 다시 강의 제대로 들으시면서 꼼꼼하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는 법 제대로 이해하고 원리까지 이해하고 오셔야 한다. 특히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1참수 그래프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1참수 그래프 전혀 못 그린다. 하지만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들으셨는지 여전히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죠.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남들이 다 대답할 때 자기 혼자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걸 가지고 쪽팔려만 할 뿐 그것을 질문하면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정도의 책임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난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희망도 못 갖습니다. 자, 저 친구가 이것을 잘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린 좀 기다려 줍시다. 자, 종이 하나 가져다가 y는 x 점 찍어가지고 그림 그리십시오. 다른 분들은 미리 다른 것들 먼저 공부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y는 ex도 그리세요. 근데 그렇게 점만 찍어서 냅둘 겁니까? 근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y는 ax. 자, 이제 본인이 다시 직접 얘기해 보세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은 항상 지나죠? 원점을 항상 지나요. a의 값이 플러스일 때 오른쪽 어디로 향해 갑니까? 네, a가 마이너스일 때 오른쪽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어느 사분면을 지나는지가 결정되죠. 그럼 당연히 a가 양수일 때는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납니까? 네,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납니다. a가 음수일 때는요? 제2사분면이랑 제4사분면을 지납니다. 그리고 이 a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서 이것이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 어떤 모양으로 변해갑니까? 네, 가파르게 변해가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양수일 때는 더 가파르게, 음수일 때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거나 더 가파르게 떨어지거나 하는 모습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역할은 우리가 이 직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는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방향을 뜻하는 거겠죠. 이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저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이냐, 좀 더 아래쪽 방향이냐. 즉 A가 의미하는 건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향성.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되짚어 볼 거긴 해요. 어쨌든 A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 메모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ax라는 것을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두 번째 y는 ax 더하기 b라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형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예시, 한 두 개 정도쯤의 그래프를 생각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자, y는 2x라는 그래프랑 y는 2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y는 2x라는 그래프 그려볼 수 있으시죠? 자, 점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몇 콤마 몇부터? 0,0, 그 다음에 1,2, 2,4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서 점들을 땅땅땅땅땅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크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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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점 5개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y는 2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x에 0을 대입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아까 얼마 나왔죠? 0 나왔죠. 여기 x에다 0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3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0,3에다가 점을 꽝 하고 찍습니다. 0,3에다가 점을 찍겠죠. 자, 여기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얼마였어요? 2였죠.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요? 5가 됩니다. 역시 아까보다 얼마만큼 더 커요? 진짜요? 아까보다. 아까 여기 1 집어넣었을 때랑 여기 1 집어넣었을 때는 3만큼 더 크죠. 3만큼 더 커서 우리가 1,2에다가 점을 찍었으면 지금은 1,5에다가 점을 찍을 겁니다. 자, 그 다음 x가 2일 때는 여기 얼마였어요? 4였죠. 여기 x가 2일 때는요? 7이 됩니다. 역시 4보다 7이 얼마나 더 커요? 3만큼 더 크죠. 그래서 3만큼 더 큰 곳에 점을 꽁 하고 찍을 겁니다. 이거보다 3만큼 더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죠. 자, 근데 왜 자꾸 3만큼 더 위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쟤보다 플러스 3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3이 더 있었기 때문에 같은 x를 대입해봤을 때 2x랑 2x는 당연히 같은 값을 갖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 3이 있기 때문에 3만큼 더 큰 값으로 y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만큼 더 큰 값으로 y값이 나오다 보니까 순서상에서는 같은 x에 대해서 대응되는 y의 값이 언제나 3만큼 더 큰 게 나왔겠죠. 3만큼 더 큰 게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그 순서상을 점을 찍어서 표현할 때 3만큼 더 어떤 곳에 찍히겠어요? 더 높은 곳에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점보다는 3만큼 더 위에, 3만큼 더 위에, 3만큼 더 위에 이런 점들이 찍히게 됐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손?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요거는 마이너스 2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3 하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점들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3만큼 올라갔고요. 3만큼 올라갔겠죠. 전부 다 3만큼 모든 점들이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얘네들만 다 3만큼 올라갔을까? 그 사이사이에 찍혀 있었던 이 친구나 이런 것들은 3만큼 안 올라갔겠어? 당연히 올라갔겠죠. 3만큼 올라가서 꽝, 3만큼 올라가서 꽝, 3만큼 올라가서 꽝 하고 점들이 이렇게 꽝꽝꽝 찍혔을 겁니다. 모든 점들이 전부 다 3만큼 올라가서 점이 찍혔을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요 뒤에 있는 플러스 3 때문에. 근데 걔가 왜?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에? y값을 3만큼 더 크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상에 있는 y좌표가 3만큼 더 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3만큼 더 높은 곳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점들을 다 3만큼 위에 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검은색에 비해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모든 점들을 우리가 어느 세월에 3만큼 올려서 점을 콩, 3만큼 올려서 점을 콩 이렇게 언제 다 찍어요. 그래서 테이프 하나를 준비합니다. 여기다가 쫙 붙여요. 그 다음에
또록 하고 때 위로 쿵쿵쿵 3만큼 올려서 꽝 하고 붙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자 하는 이 빨간색 그림이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모든 점들을 3만큼 들어 올린다라는 소리는 그 점들을 이은 그 선을 테이프로 싹 붙여가지고 그거를 쏙 떼서 3만큼 꽝 하고 붙이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빨간색 그래프는 검은색 그래프랑 관계. 무슨 관계겠어요? 3만큼 위로 올라간 그런 관계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플러스 3이니까 3만큼 위로 올라간 곳에 이 점들이 찍혀서 선이 그렇게 그려지겠구나. 자, 그럼 예상해 봅시다. y는 2x-1. y는 2x-1은 당연히 y는 2x에 비해서 빼기 1이 더 추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에 적힐 y좌표들은 전부 다 기존보다는 1만큼 더 작게 나오겠죠. 1만큼 더 작게. 순서상의 입장에서 얘기했으니까 1만큼 더 작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찍히는 점들은 당연히 네, 얼마만큼? 1만큼 더 낮게 찍히겠죠. 모든 점들이 다 1만큼 낮게 찍히니까 그냥 그 선을 1만큼 아래쪽에다가 쿵 하고 붙여주면 되겠다. 자, 그럼 y는 뭐 2x-4. 그럼 이건 어때요? y는 2x에 비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4만큼 내려가면 되겠다. 거기에 그림 그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옮길 때 어떻게 옮겨요? 얘를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회전해가면서 막 이렇게 옮깁니까? 어떻게 올려요? 그대로 평행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평행하게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수학에서는 평행 이동이라고 부를 겁니다. 평행하게 이동했다 해서 평행 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런 것들의 역할은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요? 왼쪽 오른쪽으로? 아니죠. 위아래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플러스 3이면 위로 3칸, 마이너스 1이면 아래로 1칸, 마이너스 3이면 아래로 4칸. 자, 그러면 일반화시켜 봅시다. 플러스 b예요. 그러면 네, 위로 b칸. 근데 여기서 b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뭐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잖아. b가 꼭 양수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또 이거는 아래로 뭐 두 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b가 양수든 음수든 우리가 이렇게만 말하면 충분해. 자, y축 양의 방향으로 윗방향 기준으로 b만큼 평행이동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b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y축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그럼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b가 만약에 3이야. 위로 3칸 갔다는 거죠. y축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 아래로 5칸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요 뒤에 있는 상수항 플러스 b의 역할입니다. 네, 질문. 양의 방향으로 찍으면 밑에 내려갈 수가 없어. 아니요,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b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 윗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봐. 어디로 갈 거야? 위로 갈 거야? 밑으로 갈 거야? 윗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 윗방향으로라고 했으니까 내가 윗방향을 바라보는 거야. 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여. 뒤로 2칸 가면 되잖아. 그게 어디로 갔다는 거야? 맞아.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충분한 거죠.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b가 양수든 음수든 모든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가 플러스 3. 그럼 위로 3칸 이동하는 거죠. b가 마이너스 3. 아래로 3칸 이동하는 거죠. 그때 y축 음의 방향이라고 안 바꿔도 된다는 거야. 오히려 y축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그게 더 웃긴 거야. 내가 지금 이게 y축이라고 해봐. 아, 그래. 요걸 y축이라고 할게. 자, 원점이야. 자, 이 상태에서 y축 양의 방향으로 3칸 이동. 하나, 둘, 셋. 자, y축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이동. 하나, 둘, 셋. 오히려 올라가잖아. y축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칸 이동하면 올라가 버린다고. 음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잖아. 그럼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걸 y축 음의 방향, y축 양의 방향 이런 식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그럼 b가 양수면 올라가겠고 b가 음수면 내려가겠지. 그 양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고 뒤로 가면 내려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또 다른 분들 질문. 바이블에는 네. 그냥 Y축 방향으로. 네, 그게 y축 양의 방향으로라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그게 기본 방향이니까 y축 방향으로라는 말.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네, 이게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으로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알게 된 순간이에요. 모든 1차함수의 그래프는 다 지금 같은 방법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어서 두 개의 방법을 더 배울 건데 그 방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이 방법이 아마 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 아마 이 방법만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가지 않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음을, 즉 사고의 확장을 공부하는 거니까 안 써먹더라도 배우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메인 방법은 지금 공부한 이 평행이동을 이용한 방법일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5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상을 해볼 수 있죠. y는 5x라는 그래프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 상상했어요? 지금쯤 상상돼야 돼. 이거 뭐 점 찍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y는 5x 대강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되잖아. 상상됐나요? 네, 됐죠? 자, 이거 어떻게 그리면 돼요? y는 5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1만큼 위로 올려서 그냥 그리면 돼. 그냥 그게 끝이야. 이게 y는 5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어려운 거 없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이게 1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메인 방법입니다. 가장 주된 방법이에요.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건 어떨까요? 자,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해. 자, 일단 손으로 그려보세요. 허공에다가. 자, 내가 볼 수 있게 그럼. 하나, 둘, 셋. 지금 혼자 눈치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답을 보고 베낀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걸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리세요, 지금. 너 혼자는. 플러스 2라고. y는 마이너스 3x라고 했습니다. y는 마이너스 3x. 그래프 그려주세요. 시작.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서 여기. 그리세요, 손가락으로.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예요? 하고 여기. 점으로 찍을 겁니까? y는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를 그리는데 점으로 찍을 거예요? 자, 다시 그립시다. 자, 다시.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을게요. 네. 내 x축, y축이 그렇게 있으면. 네. 그럼 그건 오른쪽 위로 갑니까? 오른쪽 아래로 갑니까? 오른쪽 위. 그럼 왜 오른쪽 위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아까 내가 저 친구한테도 얘기했죠. 너가 무슨 답을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나 지금도 너가 분명히 틀린 답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려지나요? 라고 했을 때 너가 이러고 있으면 난 거기서부터 불만이 맥시멈을 찍습니다. 왜요? 찍었다는 거니까. 찍는 건 안 되죠. 네가 아무리 조급하고 초조해도 찍어서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50%의 확률로 맞든지 틀리든지 어차피 믿져야 본전. 모르겠으니까 일단 하나라도 찍어보자. 그 의도가 괘씸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불운하게도 그 답이 맞아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답이 맞았는데 왜 불운해요? 말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불운한 거죠. 왜요? 모르는 거를 배울 기회를 잃어. 맞아요, 배울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너가 거기서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모르겠다고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왜 찍고 있습니까? 그럼 너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면 내가 알려주든 너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게 하든 뭔가를 선택했겠죠. 너가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지금 2단원에서 처음 공부한 거 아닙니다. 넌 이미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백지 테스트에도 썼고 그와 관련된 문제도 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못 그린다? 말도 안 됩니다.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세요. 지금 시작. 시작. y는 마이너스 3x. 시작.
자, 그래서 내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 뭐 이런 그래프들을 그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역시 일단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림이 떠올라야 될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위로 5칸만큼 올라가서 그림이 그려지면 되니까 이 정도로 그려지지 않겠나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걸 우리가 개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계략적인 형태를 잡는다. 개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고 위로 5칸만큼 올릴 거니까 이렇게 쓱 하고 찍 그리면 되겠다. 뭐 정교하게 뭐 어떤 점을 지나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된다면 그때 뭐 정교한 그래프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얘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개형을 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개형은 계략적인 형태라는 걸 줄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절편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절편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디서?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절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하얀색 절편, 초록색 절편. 넌 뭐가 좋아? 하얀색이. 나도 하얀색이 좋아. 하얀색이 이제 들기름 발라가지고 살짝 이제 뭐 꿀을 찍어 먹든 아니면 소금을 뿌려서 먹든 그러면 이제 맛있죠. 단짠단짠해 좋아. 자, 어쨌든 근데 그 절편이랑 전혀 관계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절편은 수학적으로 정의된 또 다른 절편입니다. 이 절편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우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가지고 써요. 자, 일단 절편. 자, 절편이라는 것은 이거 하나만 단독적으로 뭔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x 절편, y 절편 이렇게 이제 각각 문자가 붙어야지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x 절편이란 무엇이냐? x 값입니다. 다시 뭐라고? x 값. 그런데 x 값? 그럼 별의별 게 다 x 절편이라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자, x 절편은 x 값인데 왜? 이름이 x 절편이니까 x 값이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x 값이냐면 y가 0일 때, 그러니까 상대값이 0일 때 그때 x값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자꾸 이걸 왜 강조하냐면 x절편이 뭐야? y절편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x절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거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에요. x가 0일 때 y의 값.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헷갈려요. 자, x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x가 0일 때 y의 값? y가 0일 때 x의 값인가? x가 0일 때 y의 값인가? 헷갈린다고. 뭐 50대 50의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해요. 야, x절편이잖아. x절편이니까 무슨 값이겠어? x값이겠지. y절편이잖아. 그러니까 누구 값이겠어? y값이겠지. 대신 상대가 0일 때. 이렇게 기억하시라. 라고. 그러면 안 헷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잘 메모해 두십시오. 아이고 참 동생이 언니를 챙기는 이 모습 얼마나 눈물이 나. 자, 미안해. 다시. 자, 그래서 이제 x절편과 y절편은 우리가 각각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x절편은 x값, y절편은 y값. 대신 뭐? 상대가 0일 때. 그래서 x절편은 x값, y가 0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y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잖아.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이게 제일 먼저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여기서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는 거. 그래서 x절편은 x값, y가 0일 때, y절편은 y값, x가 0일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해볼 겁니다.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자, y는 2x-4라는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너네가 이 그래프는 뭐 그리는 방법 이미 배웠죠, 그렇죠? 어떻게 그릴까요? 쫙 y는 2x 먼저 생각해야지. 자, 천천히 y는 2x 그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리세요. 자, 그다음 손가락으로 그걸 볼 거야.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래로 4칸만큼 쓱 내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게 4칸만큼 떨어졌으니까 원래 0,0을 지났을 거 아니야. 근데 4칸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몇 컴마 몇일까? 4칸 떨어졌잖아. 0,-4였을 거야. 그치? 네. 그런 그래프였었을 거예요. 그쵸? 그치? 이해됐지? 우리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걸 알아. 자, 근데 절편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절편을 이용해서. 자, x절편이라는 게 뭐였다고? x값이야. 어떨 때? y가 0일 때. 자, 한번 구해보자. y가 0일 때 x의 값 얼마예요? y가 0일 때 x의 값. y가 0일 때 x의 값. 우리 1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 y가 0일 때 x의 값. 2x-4가 0이 되는 x의 값. 그럼 2x가 4가 되는, x는 2가 되는. 그치? x절편은 그래서 얼마야? 2야. 자, y절편은 얼마일까요?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을 말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입니다. y절편 마이너스 4. 자, 나 여기까지 이해됐다 손. 네, 자, x절편이라는 것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야. y가 0일 때 x의 값.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죠. x가 2일 때 y가 0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거거든. x가 2일 때 y가 0이다. 이해되셨어요? 저 x 이퀄 2x-4에서 x 절편이 y는 뭐라고? 다시 뭐라고? 아니 저 식에서 네. 그 y 절편이 -4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이해됐는지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y가 0이 되는 순간에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0 썼다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x절편이 얼마라고? 2, 그치? 2를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니까 라고도 할 수 있고 y가 0인 순간에 x의 값을 구해보니까 2x는 4, x는 2라고도 구할 수 있고 그쵸? 그래서 x가 2일 때 y가 0입니다. 그쵸? 다시 x가 2일 때 y가 0이에요. 그래서 x절편은 2다라는 거 구했죠. 그쵸? 자, y절편도 구해볼 거야. 자, y절편은 의미가 뭐라고 했지? y 값인데 네, y 값인데 네, 그래요. 해보세요.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인지 마이너스 뭐라고요? 잠시만요. 계산해보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4. 응? 마이너스 4. 왜 마이너스 4가 되죠? 2 곱하기 0에다가 그렇지. 4를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뺀다는 표현은 위험하다. 4개의 수는 4개를 가져간다는 거. 자,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요? x가 0일 때 마이너스 4를 뺀다라고 써져 있어요? 아니, 너 말한 게 틀려서 그래. 뺀다. 네, 4를 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 좋아요. 소신껏 얘기하는 거야. 소신껏. y절편 마이너스 4.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어. 자,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x절편이라는 게 방금 말했잖아. y가 0일 때 x의 값이라고. y가 0일 때 x의 값이라고. 자, 그러면 x절편이 2라는 얘기는 결국 몇 컴마 몇이 참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2,0 이렇게 좋아요. 자, 이 말은요. 2,0이 참이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게 그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즉, 이 점을 찍으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 이해됐나요? 네, 좋아요. 자, y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몇 컴마 몇을 찍을 수 있다. 0, 그렇지, 0,-4를 찍을 수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x가 0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인 거니까. 맞나요? 그럼 0,-4를 지난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지?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0,-4 여기 있겠죠? 0,-4. 자, 그럼 2,0 어디 있겠어요?
2,0. 네, 여기 있겠죠? 그쵸? 자, 이 두 점을 무조건 지나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경 지시를 알고 있잖아. 이 1차 함수는 그래프가 전부 다 무슨 모양이었어요? 직선이었지.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자대고 두 점을 쭉 이어주면 한 직선만 만들어지지 않아? 다양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치? 자, 그려볼게요. 어때? 이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오케이, 좋아. 아, 내 절편 가지고도 그래프 그릴 수 있구나. 절편을 구하고 그 절편이 결국 어떤 순서상을 나타내는지 혹은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이기도 하니까 그 점들 찍어서 이어주면 되겠다. 절편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x절편이라 함은 결국 삐리리, 0에 해당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셈이고요.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의 값, x가 0일 때 y의 값, 즉 0, 삐리리, 0, 삐리리면은 y축 위에 있는 즉 y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를 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x절편을 알려줬다,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y절편을 알려줬다, y축과의 교점의 정보를 알려줬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 네, x절편이 2다 라는 것은 우리가 2,0을 지난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2,0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찍혀 있어요.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이라는 게. 자, y절편이 -4라는 것은 0,-4를 지난다라는 소리일 겁니다. 0,-4라는 소리는 보시다시피 y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x절편이 5고 y절편이 1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아, 얘가 5,0과 0,1을 지나는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5,0 여기 있겠고 0,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점 이렇게 이어주면 돼. 아,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거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직선만 이어주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단 여기까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좀 마이너한 방법이긴 하죠, 그렇죠? 메인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약간 그시기하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배웠었던 그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아, 근데 내가 이따가 3시에는 수업이 끝나니까 차라리 밥 먹으실 거면 지금 짐 챙겨서 가시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1차 함수라고 해서 겁 잔뜩 먹으셨을 텐데, 막상 공부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갈게요. 세 번째 거는 기울기라는 개념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이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절편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에 좀 더 가깝거든요. x절편과 y절편이라는 것에 어떤 용어,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에 좀 더 가까웠었는데, 지금 세 번째 방법도 이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보다는 이 기울기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요. 이 기울기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였는지. 누구였죠?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 우리. A가 방향을 담당한다고. A가 기울기라는 게 기울어진 정도잖아요, 그렇죠? 기울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를 담당하는 게 누구라고? A라고, 그렇죠? 그건 우리가 아까 전에 정비례 관계 그래프 그리면서 다 파악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값이 플러스면 위, A의 값이 마이너스면 아래,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가팔라진다. 그래서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이제 0을 기준으로 1, 2, 3,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A의 값이 달라지면서 이 기울어진 정도가 달라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A라는 녀석이 기울기, 방향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깊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A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그 밀접한 연관이 어느 정도의 밀접한 연관인가? 그거를 좀 우리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밀접한 연관인가? 자, 수학에서 기울기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수학에서는 기울기라는 것을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정하는데 사실 이게 뭐 되게 대단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강공원 같은 데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를 이렇게 쭉 타고 가고 있었어. 이렇게 쭉 타고 가고 있었는데 A라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라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표면이고요. A, B. 자, 어느 길이 더 힘들까요? A. 왜? 더 가파르니까. 더 가파르다는 걸 너네가 어떻게 파악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얘가 더 가파르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을까? 네, 좋아요. 같은 만큼 같다 가정했을 때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얘가 더 기울기가 커, 얘가 좀 더 가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것에 대한 이 높이의 비율, 가로의 이동에 대한 높이의 비율, 그게 그럼 뭔데? 얘분의 얘분의 얘. 이것분의 이것과 비교해봤을 때 이것분의 이것보단 이것분의 이게 더 커서 더 기울기가 크다, 가파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계산이 계속 본능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학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요, x의 증가량, 자 x가 가로야 세로야? x가 가로야 세로야? 가로지. x의 증가량이라는 것은 얘가 얘까지 되기 위해 얼마만큼 x가 커졌느냐, 얼마나 변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얼마나 변했어? 얘가 이만큼 변했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뭐겠어? 얼마나 높아졌냐 이거야. 이게 y의 증가량이겠죠. 그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게 뭐야? 가로분의 세로야. 너네가 아까 전에 본능적으로 했었던 그 계산, 그게 곧 기울기를 구하는 계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기울기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그걸 기울기라고 칭하고 있었던 거, 정의를 하진 않았었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A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일직선이라면요,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어진 정도를 계산하는 것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어진 정도를 계산하는 것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어진 정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이거랑 저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다 어떻게 써요? 다 어떻게 써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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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 같죠. 어쨌든 기울어진 정도는 똑같잖아요. 그쵸? 야, 너네가 여기서 뭐 자전거 타고 길을 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이게 다 다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울기는 얼마고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 그냥 얘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이것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어느 곳을 가지고 기울기를 제대로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자, 근데 기울기가 고정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기울기 고정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엔 기울기가 어떤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같은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커져 보이죠? 그쵸? 네, 맞아요. 이거는 점점점 기울기가 커지는 녀석의 그래프예요. 근데 이 일직선은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이거는 어떨까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는, 기울기가 작아지는 그래프. 네, 맞아요. 해석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갖고 기울기를 구해도 다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왕 계산하는 거 좀 쉬운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0이랑 1,
근데 0은 좀 너무 양심 없으니까 그래도 좀 1이랑 2 가지고 한번 해볼까? 좋아요. 자, 1이랑 2 가지고 해보자.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순서상 한번 불러볼게요. 1, 왜 계산 못해? 자, 봐봐. x가 1일 때 y의 값이 얼마예요? 자, 불러봐. 시작. 1, 소신껏 이야기하십시오. 1,a 플러스 2지. 왜 이 홍길동 마냥 보이는 걸 보이게 대답을 안 해? 여기서 설마 A랑 B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대답을 못해라고 하셨다면 그건 진짜 찐 바보예요. 또 어떻게 알아? A랑 B가 뭔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A 더하기 B라고 밝혀져 있으니까 밝혀진 대로만 이야기하셔야지. 어쩔 수 없잖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건 진짜 문자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가 나왔다는 이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그냥 숨어버리는 겁니다. 문자는 그 자체로 숫자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렇게 인식하시라고. 문자의 값을 구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한다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문자랑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겁쟁이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그대로 있음을 존중하세요. 그걸 구할 수 없다면 구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어요? 너네가 구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못 구할 거예요. 너네만 못 구한다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다시 x가 1일 때 y의 값이 얼마예요? a 더하기 b예요.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오케이, 2a 더하기 b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는 넣어서 계산했을 뿐이에요. 자, x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x가 얼마나 증가했어? 1만큼 증가했죠. 자, y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y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네, a만큼 증가했죠. 자, x가 1만큼 증가할 때 y는 a만큼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x의 증가량이 얼마라고? 1이고 y의 증가량이 얼마라고? a라고. 자, 1분의 a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a랑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뭐라고요? a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것을 기울기라고 부를 겁니다. 아까 저 b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의미 부여했었지? b는 좀 길었죠? y축 말해봐. 오늘 배웠잖아. y축 b의 정체가 뭐였어? b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y축 양의 계속 얘기하세요. 그냥 소신껏 얘기해. 틀리더라도 괜찮아. 틀릴까봐 얘기 못한 놈보다 틀리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더 나아요. 틀릴까봐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배웁니다. 근데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 내뱉는 사람은 뭐라도 배워요. 거기서. 왜냐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수업의 주인공이 될 테니까. 그 사람이 틀렸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사람이 맞았다면 그 사람이 맞았음을 확신해주고 확인해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 사람이 그 수업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말하세요. 틀리든 맞든 배워가는 건 있을 거니까.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맞았으면 마음속으로 휴, 내가 생각한 거 맞았다. 틀렸다 해도 말 안 해서 덜 쪽팔렸다. 그럼 뭐야? 배우는 게 뭐가 있어? 비포 애프터가 뭐가 달라졌는데? 달라진 거 없잖아. 그러니까 말해. 일단 입 떼시는 거야. 알겠죠? 자, 이 b의 역할을 뭐라고 했었어요?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했다. 오케이, 좋아요. 다 지금 말하는 게 다르잖아. 그렇지만 다 비슷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라고. 그게 맞음을 말하고 확인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y축 양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 이게 정확한 표현이었죠. b만큼 위로 이동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이게 조금 전문적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b의 역할은 이동이었어요. 평행 이동. 뭘 담당했어? 1번 방향, 2번 위치. 자, a는 지금 뭐라고요? 기울기. 1번 방향, 2번 위치. 뭘 담당해요? 방향.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분만 결정되면 하나로 고정이 됩니다. 1번 방향, 2번 위치. 그 중에 A가 1번, B가 2번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기울기,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가, 혹은 어느 방향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게 A가 담당하는 역할. B가 담당하는 것은 그 뻗어나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알겠지만 그게 어느 곳에서 그리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그게 B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향만 결정된다면 이것도 무수히 많이 있지만 위치를 결정해 준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것만 픽스가 되게 되겠죠. 만약에 위치만 결정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위치만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냐 예, 이건 아니죠. 아무튼 그리다 보니까 하나가 좀 픽셀이 갔는데, 아무튼 저 점을 지나는 직선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만 픽스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과 위치 그 두 개가 결정되어야지만 직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A랑 B 두 개가 모두 결정되어야지만 이 1차함수의 그래프가 확정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확정되지 못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게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개념 7까지 공부했어요. 우리 뒤에 그 개념 1, 2 두 개 공부한다고 했죠? 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들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 개념 1, 2까지는 확실하게 끝내고 봅시다. 근데 이거 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집중하고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거를 총집합한 그냥 요약 정리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1차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밀의 반비례 관계 성질 공부했었을 때 이거 절대 먼저 보고 뭐 공부하고 그러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해주셔야 된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봐야만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제서야 알아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가 플러스일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죠? 하나, 둘, 셋. 손으로 표현.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자, B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B가 플러스면은 위로 올라가고 B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내려가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좌표평면 위에서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면, 자, 생각해봐. A가 플러스고 B가 플러스면 일단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네, 팔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팔로? 뭐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해가지고 자, 팔로 표현해보자. 팔로?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는 왼손이 더 낫겠어요?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괜찮아, 내려도 돼. 자, 그 상태에서 B도 플러스야. 자, 그럼 다시 왼손 올리고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오케이, 좋아요. A가 플러스 B가 플러스일 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일 때는요? 아래로 내려가겠지. 대강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쵸?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사람에 따라 기울어진 정도는 다 다를 테니까. 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도 왼손. 자,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일단은 방향. 마이너스 이거 힘들어? 자, 요거잖아, 요거. 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올라가겠지. 요런 느낌으로. A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내려가겠지. 요런 느낌으로. 이해됐어요? 이게 A와 B의 역할과 그들의 부호에 따른 어떤 판정입니다. 자, 그 상태로 보세요. 자, 기울기 A의 부호,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모양보다는 방향성 혹은 기울기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A가 양수일 때 기울기가 양수이다. 당연하죠. A 자체가 기울기였었으니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어떻게 써요? 자, 봐봐 여러분들. 이거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죠. X가 증가할 때라는 건 오른쪽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을 시켰잖아요. 방향성을.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X가 증가할 때, 즉 오른쪽 방향으로 갔을 때 Y가 증가한다. 윗방향으로 간다. 지금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증가할 때 증가하냐? 오른쪽 위로 향한다. 이해됐어요? A가 양수일 땐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 맞지? 됐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까? 오케이, 끄덕끄덕. 자, 그다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기울기는 음수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A 자체가 기울기였으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오른쪽 어디로 향한다? 아래로 향한다. 실제로 그런 그림 그려집니까? 네, 좋아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도 확인해 보세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 됐죠?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밑에 Y절편, B의 부호. 자, 여기선 B라는 녀석을 Y절편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맞죠. 우리가 아까 전에 Y는 AX 더하기 B에서 X가 0일 때 Y의 값 계산 한번 해볼까?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일까요? 네, X가 0일 때 Y의 값은 X가 0일 때 X가 0인데? 또 0에다 뭔가를 곱했을 때 네, 좋아요. 자, Y는 B가 되겠죠. X가 0일 때 Y는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것 자체가 평행이동의 의미도 갖고 있긴 하지만 Y 절편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X가 0일 때 Y의 값이 그냥 저 B니까. 그래서 저 B는 Y 절편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쌤, 그럼 얘가 Y 절편이면
그럼 남은 애 얘는 뭐 x 옆에 붙어 있으니까 x랑 친구라서 그럼 얘는 x절편이겠네요. 에라이 진짜. x절편이 뭐였어? y가 0일 때 x의 값이지. 아니 누가 뭐 x 옆에 붙어 있다고 뭐 x절편이고 너무 좀 그렇다. 응? 너무 좀 논리가 빈약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 얘는 y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럼 왜 y절편인데? 말이 안 되잖아. 뭐 가까이 있다고 해가지고 x절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지, 그치? 쟤는 x절편 아닙니다. a는 x절편 아니에요. 나 분명히 말했다. b가 y절편이라고 해서 아 그럼 x절편은 그럼 a? 아니야. a는 뭐라고? a는 뭐였어요? 역할이 뭐였어? 기울기였잖아. 그래 a는 기울기야 그냥. a는 기울기라는 의미밖에 없어. 그러니까 b가 y절편이었던 것은 x에 0 대입했더니 우연히 b가 나왔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b를 y절편이라는 의미까지 붙여줬었던 거지. x절편을 나타내는 건 여기 없어요.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좋아. 자, 어쨌든 y절편 b라는 것을 좀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그래서 이제 설명했습니다. y절편 b, b는 y절편에 해당해요. 어쨌든 y절편 b의 부호. 자, b가 양수이면 당연히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올라간 채로 그림을 그리면 돼. 그러다 보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겠어? 아래에 있겠어? 위에 있겠죠. 잘했어. 자, 그러면 b가 음수일 때 잘 생각해봐.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간다. 이동한다고. 아래로 이렇게 이동해.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이 원점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겠지. 그래, 그 얘기를 써놓은 거야.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y축과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 y축과 음의 부분에서 만난다. 양의 부분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y축과 만나긴 만나는데 그게 원점보다 위, x축보다 위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x축보다 위쪽에서 만난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y절편이 즉 b가 음수일 때는 내려갈 테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x축, 원점보다 아래쪽에 존재한다고. 당연한 얘기죠, 그쵸?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1차함수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 자, 여러분들 평행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손으로 한번 표현해봐. 자, 두 손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 요게 평행한 거야. 여기 일치하는 거는요? 요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일치고 이게 평행이야. 일치, 평행, 일치, 평행, 일치, 평행. 자, 그 둘의 공통점이 뭐야? 이 상황이나 공통점이 뭐야? 두 함수의 그래프가 뭐가 어떻다? 자, 봐봐. 평행할 때 뭐가 어때야 평행해? 기울기가 같아야 평행하죠. 일치할 때는요? 기울기가 같고 위치까지 같아야 되잖아. 자, 기울기가 같다. A, B 중에 뭐가 어떻다? A가 같다. 일치한다. A도 같지만 B도 같다. 그래, 그냥 그게 끝이야. 그게 평행과 일치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대신 평행하려면 위치는 같아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A가 같지만 B는 다른 경우엔 평행. A가 같고 B까지 같으면 일치.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이냐 뭐 이렇게 써놨어. 그쵸? 그건 상식이지, 상식. 1차함수 그래프 그려보다 보면 요 정도는 상식이지, 그치? 근데 요거를 갖다가 뭐 지면 낭비로다가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를 고쳐서 좀 그래, 그치? 여기까지가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목표였습니다. 아, 정말 장대했다. 많이 힘들죠? 어쨌든 근데 1차함수를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수학 인생이 펴진다. 그래서 제대로 학습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뒤에 남은 내용들도 오늘 가셔가지고 이제 인강 온라인 수업 들으셔가지고 꼭 잘 챙기시고,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로 끝내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정리하고 집가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백지 테스트 뭐 이런 거 할당량 이런 것들 그냥 집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네, 맞아요. A도 다르고 B도 다르면 그럼 뭐겠어? 그냥 뭐 크로스겠죠, 크로스. 오케이. 자.